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잘라서 쓰다 보니까 제목이 너무 길어져서 지속가능 발전과 앞에 그 부분 빼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이렇게 나눠서 영문을 약자를 붙여뒀는데요. 이 내용들 사실 앞에서 순서대로 쭉 하면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다뤄야 되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뒷부분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속가능 발전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약간 마무리되는 그런 의미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계속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4번 중에 뭐 4-7번을 강조한다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의 대상이라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뒤에 나올 예정이니까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크게 세 개의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지에 나오는 하단에 있는 교육부,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육부 산하기관이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에서 환경과 관련된 영역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유네스코에서 이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제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어떤 형상화된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고 디자인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딱 눈에 들어오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계 지도를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의 모양이 약간 아이들의 모래성 쌓기 하는 장난감 같은 놀이 동산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보시면 이제 왼쪽부터 쭉 있는 5명의 아이들은 각각 다른 인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아이콘들, 뭐 거북이, 펭귄, 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또 내용들, 나머지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느낌으로 서로 다른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Leave No One Behind라고 하는 아무도 우리가 소외되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지속가능 발전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두 수업으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의 등장 배경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는 처럼 처음에는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기후변화, 이게 지금은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구의 기후가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위기. 98년도에 우리나라도 IMF가 터졌었고, 지금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더 큰 위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회 경제적 위기들을 겪으면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국제 기구에서 이제 인류의 미래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지속 가능 발전의 등장 배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어를 보시면 지속 가능과 발전이라는 이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속 가능이라는 영문의 sustainable과 발전의 development를 같이 쓸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하려면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발전하면서 환경을 고려할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고요. 이 지속가능 발전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야기할 SDG에서 말하는 2014년 이후, 2015년 이후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이유와 그 목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나오기 시작했는지 봐야겠죠? 처음에 지속가능한 발전은 1972년도에 로마클럽에서 말하는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 여기 밑에 있습니다. The Limited to Growth라고 하는 92년도의 보고서에서 지구가 이제 위기에 닥치고 있다.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생산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사실은 여기서 처음에 나온 게 아니라 사일런트 스프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서 처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지구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다. 환경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이제 이게 그 제1차 UN 인간 환경 회의에서 환경 경제 이슈를 다룬 첫 국제사회 회의로 시작이 되면서 환경 보전, 우리 보전과 보존의 차이점 알고 계시죠? 보전은 우리가 지켜서 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보전 및 개선에 관한 26개의 원칙을 세운 스톡홀름 선언이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자, 이게 여기서 이제 only one earth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뿐인, 오직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지구에 대안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해야 된다라는 노력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이 1980년대에서 세계 환경 보존 전략이라고 하는 이 전략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는데요. 실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기 나오는 Our Common Future라고 하는 1987년 세계 환경개발위원회에서 그 체계적인 개념을 말하면서 WCD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첫 용어로 쓰긴 하거든요. 그 전에 지속가능 발전 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그다음 환경 측면, 특히 이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강조하고 있죠. 1987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리우 환경회의라고 말하는 리우 월드 서미트에서 여기 1992년도에 이루어졌던 UN 회의에서 일자리나 재해 대비 등의 분야까지 다 고려하는, 일자리는 사람을 위함이죠. 재해 대비는 이제 어떤 환경적인 큰 재해,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재해들도 기후 변화의 어떤 그 결과론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그 논의의 주제를 광범위하게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87년도에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 발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필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여기서 말하는 미래 세대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보다 더 어린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미래 세대라는 용어를 쓰는 시기에 그 시대에 주름 잡는 그 인구를 보통은 이제 30대, 40대, 50대 정도로 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미래 세대에 해당됩니다. 87년도의 미래 세대는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에서도 여러분들 미래 세대예요. 그리고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여러분들의 필요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저와 같은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는 Leave No One Behind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 정의와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이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표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뒤에 가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Leave No One Behind는 무슨 말인가 라는 고민이 들 텐데요. 제가 아까 앞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Leave No One Behind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에서의 슬로건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이 2014년도에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계획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16년부터 30년이죠. 그때 이제 15년부터 18년까지 진행되고 나서 2030 목표가 다시 진행이 나오는데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나중에 MDG라고 하는 밀레니엄 발전 목표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패 혹은 이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그 이해인과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용성, 형평성을 크게 강화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고 기아 종식, 그 다음에 뭐 불평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역, 계층, 집단에 따른 불균형, 불평등이 해소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MDGs에서 해소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배려한다. 제가 거꾸로 읽었죠. 이게 돌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eave no one behind. 우리가 아무도 내 아래 두지 않겠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뒤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굉장히 짧은 동영상인데 여러분들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생을 네, 끝났습니다. 소리 원래 없는 영상이에요. 자, 어떤 영상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실까요? 자, 여기 좀 아까 진하게 재생이 되면서 여기 이 부분에 설명이 나오는데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디즈니랜드가 흔한 놀이공원이 아닌 이유는 무언가 특별한 아이로 확인되자 바로 수화를 진행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Leave No One Behind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한 아이, 우리가 뭔가 이제 그냥 말을 했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자마자 바로 저기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일지 봉사자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수화를 하면서 이제 소통할 수 있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너가 여기서 소외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고민되는 영상이어서 제가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좀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900년대에서 살아왔던, 여러분들은 사실 1900년대가 어떤 삶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시기를 지난 다음에 우리가 밀레니엄 2000년이 되면서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를 만들었습니다. 8개였어요. 2000년 9월에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채택이 되었고, 국제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인도적 과제 를 정한 다음에 이 모든 노력을 집중하기로 약속을 했죠. 8개의 목표와 21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안에 뭐 두세 개씩 지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가난과 기아종식, 뭐 이제 우리가 초등교육을 공평하게 다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는 여성과 임산부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전염병, 종식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젠더 평등, 여성 권리 강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소속성을 줄이는 것, 그 아이들에 대한 위험성 줄이는 것, 그 다음에 환경, 뭐 지속가능성, 글로벌 파트너십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다루면서 좀 더 크게 달라지거나 좋아진 모습들을 다룰 텐데, 이때 이 8가지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었는가를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PCSD라고 하는 대통령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지금 이 보고서는 2014년 끝날 때 나온 보고서긴 하지만 UN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을 위한 국가 추진 전략 개발 어떻게 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죠. 이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자문으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크게 잘 활동했는지는 사실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선은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 직속위원회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부 목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 다른 목표는 미약한 성과를 거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완으로 남은 과제를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해당 성과들이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고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형평성을 강화하게 됐었고요. 지역 간 불균형과 계층 간 불평등이라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았다. 자, 그래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성을 확보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더 강화하고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개발 목표와 우리가 그 뒤에 새로 나온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연구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목표 이름이 우선 바뀌었죠. 네. 하지만 이제 이 새천년 개발 목표 때도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한국식 표현은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고요. 여기서는 새천년 개발 목표 교육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새천년 개발 교육이라고 하진 않고요. 이때도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긴 했습니다. 자, 범위는 사회 발전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때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포함했고, 그 다음에 달성 주제로는 극심한 빈곤을 해결해야 된다. 네, 여기서는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을 감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이 달성해야 하는 문제를 선진국과의 공통의 문제 모든 것으로 다, 그러니까 점점 더 범위를 넓힌 거죠. 그 다음에 개발 재원은 개발도상국이 달성해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ODA 사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자, 공여국과 수원국, 공여국은 주는 국가, 선진국들, 수원국은 받는 국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 개발 원조는 그 빈곤 퇴치나 경제, 사회 개발을 위해서 국가의 세금으로 개발도상국을 돕는 원조. 우리나라도 이 금액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코이카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국내 공공 재원, 세금, 그 다음에 ODA, 민간 재원. 민간 재원은 무역과 투자들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세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재원과 뭐 1대1로 매칭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ODA 사업으로 세금을 통해 50억을 낼 테니까 민간 재원 50억 투자해가지고 이걸 같이 하자. 그러면서 너희 기업도 성장하고 다른 나라도 도와주고 전체의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감시와 모니터링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을 유엔에 보고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유엔이 주도적으로 각 국가에게 보고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제는 못하겠지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17가지가 생겼습니다. 17가지가 생긴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이 안에 세부 목표가 훨씬 많아졌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15년 9월에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우리 세계가 변혁해야 된다.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채택했습니다. 5개의 P로 나눴어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people, 그 다음에 번영, prosperity, 그 다음에 지구, planet, 환경 쪽이죠. 그 다음에 파트너십, 평화 이렇게 하면서 OP라고 해서 5개의 P 영역으로 분류를 해서 유엔에서 제시를 합니다.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17개의 목표만 제시한 게 아니라 169개의 세부 목표를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MDGs 기억나세요? 그 8개의 목표에 21개의 지표였죠. 여기서는 지표가 아니라 세부 목표, 지표도 물론 있거든요. 지표도 물론 있는데 17개의 목표에 169개, 그러니까 거의 170개, 하나의 목표당 10개의 세부 목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목표들을 잘 달성할 수 있게, 그러니까 17가지 목표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에 대한 세부 목표를 아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SDGs, 지속가능 발전이 목표, 지속가능 발전 목표란 지속가능 발전이 지향하는 미래 세계의 비전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세계, 인간에 대한 부분, 사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는 세계.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제 성장, 번영에 대한 부분이 확보되면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큰 어려움이 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달성이 되면 웬만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서로 간의 형평성과 공평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서로 잘 지원해 주냐의 문제가 있지만요. 얘와 얘는 사실 큰 서로의 역설, 반어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스럽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OP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한번 보려고 해요. 먼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목표, 이 뒤에 이제 KSDG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국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거기랑 이게 약간 달라요.
그 영역 포함한 게 근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UN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KSDG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앞에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하 종식, 가난 해결, 그 다음에 건강한 삶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회 발전 영역의 목표 중에 여기서 사회 발전이라고 해서 그 경제 발전이 아니라 사회가 좋아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빈곤 퇴치 및 불평등 해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각각의 목표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우리나라 유엔의 목표에서 먼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KSDG에서는 이제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우선은 No Poverty라고 하는 빈곤 종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모든 곳에서의 모든 빈곤을 끝낸다. 자, 이런 우리나라 안에서도 빈곤을 해결해야 되는 지역이 있겠죠. 대상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 어린이들 뭐 이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절대 빈곤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뭐 이런 것들 이제 개발도상국 중에 정말 가난한 나라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접자본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함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이런 거 해당되겠죠. 자, 두 번째 기하종식은 가난뿐만 아니라 먹는 것, 가난 중에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면서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식량 안보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지속 가능한 농업 이야기하면서 스마트 팜 같은 기술도 다 여기 2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달성 목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3번 건강한 삶과 웰빙.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잘 살아야 돼. 웰빙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전염병 종식이 MDGs에 있었죠. 이거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어린이 수를 감소시키자. 보건 서비스를 공급하자. 보편적인 의료보장 시스템 구축하자. 이러면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AI 시대가 오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원격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또 여기에 해당되는 그 전문 기술들도 해당이 되겠죠. 제가 중간중간 전문 기술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첨단 기술을 이용하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사람에 대한 4번째, 5번째 목표 전체에서도 4, 5번째 목표인데요. 양질의 교육,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질만 보장되는 게 아니라 양도 좋아야 됩니다. 모두를 위해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 교육도 같이 해당됩니다. 어른들, 노인들도 교육받아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교육받아야 됩니다. 기술 훈련, 직업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그 다음에 그 AI 교육 이런 것들도 미래에선 여러분들도 다 받아야 되는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젠더 이퀄리티라고 성평등. 예전에는 그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지금은 양성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게 좀 민감한 용어라 여하튼 성평등이라는 단어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정치, 경제, 공공 모든 분야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참여. 과학에는 그 여성이 몇 프로 이상이 아니라 절반 이상을 여성,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좋은 강제결혼, 인신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과 나쁜 관행. 우선은 여기에서는 여성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중요한 큰 요소인 지구환경, 플래닛입니다. 자, 여기서는 6번 깨끗한 물과 위생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다 빠지고 12, 13, 14, 15인데 12번이 책임 있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그 다음에 기후, 여기 액션입니다. 클라이밋 액션, 기후에 대한 행동. 그 다음에 라이프 빌로우 워터 하면서 이게 수중 생태계, 해양 생태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라이프 온 랜드, 그러니까 육상 생태계. 이런 생태계 보호와 환경 보호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표 여섯 번째는 물과 위생 설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학교에서도 뭐 기숙사 수질 문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것보다 사실 더 크고 위험한 환경의 문제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에서는 이제 이거 뭐죠? 농약으로 위험해진 식수 위생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 위생시설 자체에 대한 보장이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뿐만 아니라 수자원을 관리해야 된다. 물이 부족하거나 물이 넘치는 것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체적인 1년의 기간 동안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는 물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언제 갑자기 급격하게 많이 와서 대홍수가 일어나고 쓰나미가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물이 너무 없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12번 목표로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환경에 왜 들어갔냐면, 우리가 우선은 소비와 생산을 잘 해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도 잘하고, 이 소비를 잘하면 당연히 생산이 조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생산을 잘하면 소비가 조절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연관이 되는 것으로 음식 쓰레기 줄이기, 폐기물 발생 감소하기, 뭐 우리가 이제 패스트 패션 이야기하는 거, 이런 부분 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회용품을 덜 생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것과 관련되는 게 당연히 13번입니다.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우리가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 액션이라고 한 것은 이제 정말 움직여야 돼 라는 뜻이에요. 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복원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어떻게 덜 배출하는가 중요하고, 그리고 덜 배출하게 하는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엄청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전염병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미 타버린 산림들 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로 인해 생태계에 문제가 생겨요. 자,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한다. 여기는 사실 해양 오염, 해양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게 되게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획, 지나치게 많은 양의 어류 수확을 근절한다. 뭐 고등어가 없어졌다거나 지금 고래 문제 이런 거, 돌고래 이런 이슈들도 있고요. 15번에서는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증진, 살림입니다. 그리고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생물 다양성 손실 중단,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14번은 이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이런 데서 많이 하는 일들이고, 15번은 생물자원관, 생태원 이런 곳에서, 백두대간 수목원 이런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이나 습지 산악 지역, 그리고 모든 육상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사막화를 방지하게 합니다. 자, 세 번째 큰 목표인 번영에서 중간에 아까 빠져있던 7, 8, 9, 10, 11번이 들어가는데요. 자,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제성장과 관련되고 포용적인 경제환경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7번은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적정한 그리고 깨끗한 에너지, 여기서 깨끗한 에너지를 이야기하면서 적당하긴 한데 깨끗하다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뭐 수력 발전, 그리고 우리 뭐 풍력 발전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7번이 환경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번영 쪽으로 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완전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여기 뭐 경제 성장과 우리가 일자리 증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노동자 권리, 지속 가능한 관광이 여기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관광은 나중에 16번, 17번에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소규모 창업을 지원한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잘 하면서 생산과 고용과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것과 여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나오는 인프라 구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복원력이 높아야 되고요. 혁신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포용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우선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인프라가 기반 시설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도로가 잘 닦여 있어야 사람들이 이동하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이 잘 지어져 있어야 뭐 된다거나 뭐 토목과 관련된 것들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전해야 돼요. 우선 안전한 사회 기반 시설 구축, 그다음 환경 친화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투자해서 인프라를 더 잘 만들고 환경 친화적으로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자라는 게 이제 여기서 번역에서 해당이 됩니다. 자, 10번째,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감수한다. 자, 이게 원래는 불평등 감소인데 나라 안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게 국가 간 불평등만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국가 내 불평등에 대한 이제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국가 내의 불평등도 같이 강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영향력도 같이 확대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도시와 주거지, 커뮤니티는 주거지,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도시가 지속 가능해야 되고, 이 주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 안전하고 보건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지금 집값 막 뛰는 거, 아파트 가격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해소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하고, 더더욱 더 심한 건 취약계층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된다. 다른 나라 그 개발도상국은 당연한 거고요.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같이 나오는 게 세계문화와 자연유산에 대한 보존, 세계문화 자연유산, 유네스코에서 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11번 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뒤에 두 개가 더 남아 있는데요. 두 개 한꺼번에 한번 볼게요. 우리가 1에서 15번까지 지금 말한 것들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라면 16번, 17번 여기 나오는 평화, 정의, 그다음에 강력한 관계, 협력, 그다음에 파트너십 이런 것들은 여기 나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어떻게 달성해야 하냐는 방법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6번의 평화라고 부르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자.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하자입니다. 부정부패를 철폐하자. 폭력, 차별을 없애자.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파트너십에서는 우리가 이행수단을 강화하자.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돼. 글로벌 파트너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술협력, 평등한 무역, 공정무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십, 데이터를 통한 모니터링 이런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N의 SDG에서는 17개의 169개 세부 목표가 있고 12번이 지구환경, 그 다음에 7번, 11번이 번영에 있어서 555가 맞춰져 있어요. 자, 근데 이제 KSDG,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는 119개의 세부 목표가 있고요. 여기서 번영에서 11번, 아까 이제 11번이 뭐였냐면 요겁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요게 사람 쪽에 가 있어서 여기가 6개. 그 다음에 7번이 아까 제가 환경으로 간다 그랬죠? 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원래 6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12번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가 다시 번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6, 5, 4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화협력을 하나로 합쳐놨죠. 자, 그래서 그냥 어떻게 달라졌는지 크게 달라진 거 없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나라도 2018년에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2018년에는 5대 전략으로 해서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그 다음에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제 성장, 밑에서 보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인권 보호와 남북 평화. 우리나라는 남북 평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통일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지구촌 협력 강화. 이렇게 해서 5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122개의 세부 목표를 만들었다가 2020년도에 5대 전략 핵심 가치를 계승하면서 평화와 협력을 통합한 4대 전략으로 만듭니다. 얘들 2개를 합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17개의 목표에 119개의 세부 목표로 정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3, 4, 5에 11번이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가 사람에 들어가 있고 요 뒤에 내용은 강의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KSDG
말하는 17가지 목표가 우리나라 형태에 어떻게 맞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부터 2차 시로 넘겨서 다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